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저 오늘 2026년 2월 1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 근데 첫날 이제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 시장이 폭등했죠. 네. 진짜 뜨겁습니다. 코스닥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제 코스닥 3,000 이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알고 오늘 폭등해 버렸어요. 네. 외국인이 많이 산 것도 좀 특징적이고 좀 이따가 좀 오늘 시장 전반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해 드리고 일단 이제 그 3일 동안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있었고 우리는 이제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반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좋아 가지고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좀 방송하기 전에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도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회사에. 그 저기 어디죠? 예, 인천 쪽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네이버 밴드 같은 거 있죠. 밴드나 카톡방 거기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다고 또 생각하시고 오신 거예요. 네, 다행히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분은 거기 가입은 하신 것 같은데 돈은 안 내셨어요. 근데 돈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가입하려고. 예, 저를 확인한 다음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저라고 착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혹시 뭐 저를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네이버 밴드나 카톡방이나 뭐 돈을 달라거나 이런 이제 뭘 가입을 유도하거나 그런 데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은 무조건 탈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꼭 해 주시고 다 사칭하는 거거든요, 저를. 예. 그 보니까 아까 깜짝 놀란 게 LS 증권 MTS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근데 봤더니 이름이 달라요. 저희 저희 회사 MTS는 투혼이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LS 투자증권으로 돼 있어요. 인제 그것부터가 사기죠. LS 투자증권은 없어요. LS 증권입니다. 증권이고 저희 MTS 이름은 투혼인데 그렇게 안 써 있고 LS 투자증권 이제 클릭해서 봤더니 뭐 거기 회원 가입해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 회사라고 인제 착각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투자는 직접 하셔야 되고요. 예. 누구도 믿지 마시고 직접 하시고 그런데 가입을 그러니까 저를 사칭한 그런 네이버 밴드나 이런 거 각별히 조심하시고 빨리 탈출하시고 예 신고해 주시고 사기로 다 신고를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그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많이 말씀드리지만 또 한번 좀 조심하실 걸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그 미국 마감 시황하고 엔트로픽의 CEO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었고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시각 뭐 또 미국 달러화 변동 요인, 글로벌 주식 펀드 자금 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자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좀 많긴 한데 일단 하나씩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아이센스, 현대 HD건설기계, 펌텍코리아, 조선아까 이 미국에서 계획이 하나가 나온 게 있어서 고거 관련한 내용은 여기 있는데 예 조선업부 요 내용을 이제 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봤고요. 반도체 2 개, 그다음에 태양광도 2 개,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 날아가 버렸죠. MLCC 경쟁사 무라타 있죠. 여기 CEO가 "가격 인상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우리가 쉬는 이틀 동안 주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가 한 번에 그냥 가 버린 겁니다. 코스피 7,900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춘절 첫 주에 일본행이 반토막 났습니다. 한국에 온다는 얘기죠. 백화점, 호텔한테 좋은 뉴스죠. 요거를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우리가 쉬는 동안 3일 정도 열렸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주에 발표됐죠. 발표됐는데 0.2% 예상을 하회했어요. 좋아요. 근데도 주식시장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미국의 물가는 떨어졌다. 예상을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날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혼조세 엔비디아나 이런 이제 기업들 별로 안 좋았고요. 빅테크 다 빠졌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는 좀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고걸 좀 요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미국도 휴장이었고 월요일은 이제 2월 18일 날
예. 요게 좀 열린 게 있어서 좀 말씀해 드리면 요 날은 이제 그래도 올랐어요.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어제죠, 어제. 급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연휴 후 첫 거래일에 나스닥 지수가 -1% 까지 급락했다고 오후장에 반등했어요. 강보합이 끝났고 애플은 3% 당일. 애플이 AI 탑재된 안경, 펜던트, 에어팟 이런 하드웨어 기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런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대요. 애플은 아직은 확답은 안 했지만 저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급등했고 음식료 회사 제너럴 밀스의 CEO도 미국 가계가 좀 안 좋다. 예. 소비에 대한 좀 불안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20년간 2천억 달러 투자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주가 빠졌는데 사실 이거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예. 20년간 2천억 달러 투자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저게 또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이거 공급 과잉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빠진 거죠.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미국은 어쨌든 지수는 괜찮았는데 당시에 뭐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좀 지지부진한 예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좀 이슈만 몇 개 말씀드리면 애플이 AI 웨어러블 세죠. 그러니까 여기 에어팟 그다음에 여기 꽂는 펜던트, 안경 요 세 가지를 AI를 넣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비서 역할을 하겠다. 그거를 했고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고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주가가 한번 3% 가까이 급등을 했죠. 마이크론이 메모리 병목 해결 위해 2천억 달러 투자한다. 예 실제 하고 있고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예. 20년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뉴욕주에 1,000억 달러 투자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착공식 했고요. 아이다호주에는 500억 달러. 예. 요것은 내년부터 양산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메모리는 단순한 이제 소모품이 아니죠. 예. AI 시대의 이제 필수 자산. 오늘도 삼성전자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의 매출 총이익률이 18.5%에서 56%로 수직 상승한 거죠. 오픈 AI, 오라클, xAI 등 빅테크들은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거죠. 너무 수요가 많아요. 공급은 적고. 디램 가격은 전년 대비 170%, 서버용 디램 가격은 무려 500% 폭등했어요. 뭐 상상 이상인 거죠. 마이크론의 한 임원이 AI만큼 파괴적인 변화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다이너마이트로 땅을 흔들고 수천억 달러로 공장을 지어도 모자랄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메타와 엔비디아가 서로 파트너십 맺는데 원래 메타가 구글 반도체 있죠. TPU 이거를 공급받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엔비디아로 낙점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범용성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파트너십 맺었고 메타는 엔비디아의 칩을 수백만 개 쓴다고 합니다. 예. 요게 칩만 가져온 게 아니라 거기에 통신 플랫폼,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거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메타의 뭐 SNS 있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제 결합을 하겠다는 거죠. 그걸 개인화하겠다는 거예요. 예. 맞춤형으로 SNS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안경도 출시하겠죠. 레이벤. 아까 애플이 스마트 안경 만드는데 메타는 이미 레이벤 그 선글라스 있죠. 거기에 이제 레이벤 안경에 스마트 안경을 이미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길을 걷기만 해도 저 앞에 당신이 좋아하는 브랜드 매장이 있고 친구가 5분 전 거기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미래가 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제 미국 시장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거. 요건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천에 강연회가 하나 있어 가지고 아침에 조찬 그 CEO분들 조찬 강연회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인천 지역 쪽에 그거 하느라고 제가 오늘 새벽 일찍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못 썼고 그래서 예 요거 이제 저희 투혼투게더에 올라온 거 그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미국은 잘 끝났어요. 그죠? 오늘 끝난 건 되게 좋았습니다. 반도체 좋았고 테슬라 올랐고 엔비디아 올랐고 케이던스, 가민, 마이크론이 한 5%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AI 실물 수요가 확인이 됐고 금리 우려 뚫고 사상 최고치 다시 향해 간다. 뭐 이런 내용이고 수요일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메타의 협력 발표 상승했고 경제 지표도 좋았습니다. 근데 AI 파괴론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아직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메타가 엔비디아 칩을 도입한다는 건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그리고 FMC 의사록도 공개됐는데 생각보다 매파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FMC 의사록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연준 위원들도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요. 한쪽은 금리 인상 얘기도 좀 꺼내는 것 같고 금리 인상 안 하죠. 당연히 안 하겠지만 "야 물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러고 "아니다. 지금 고용도 꺾이고 인플레 2%로 가고 있다. 금리 더 낮춰야 된다."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데이터 보고 결정하자." "모르겠다." 그래서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몰라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시각이 다 엇갈리니까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데이터 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낮으면 금리 낮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난주에 물가가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2번이나 3번 금리 인하할 걸로 보고 있어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 인하 안 하겠죠. 모든 건 소비자 물가에 달려 있어요. 미국 경기 생각보다 좋아요. 괜찮아요. 예, 뭐 소비나 이런 거 안 좋을 수 있지만 지표들 보면 미국 경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 이유는 없어요. 단 물가가 떨어지면 하겠죠. 트럼프가 원하니까. 물가밖에 없어요. 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급격하게.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더 빨라지고 시장은 환호하겠죠. 그래서 물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메타 동맹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FMC 의사록. 예. 헷갈립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뭐 약간 매파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경제 좋아요. 주택 착공 늘었고 요새 고용 지표도 지난주에 좋았죠.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를 괜찮게 봐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가 요새 좀 재미가 없지만 미국 증시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새 막 AI 공포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너무 그렇게 쫄지 마세요. 경기 괜찮아요. 미국 경제. 지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 그래서 요 미국 증시 요렇게 한번 그러니까 좀 무난했어요. 뭐 크게 급등한 것도 아니고 급락도 아니고 미국 증시는 답답했는데 그래도 오늘 잘 끝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좋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차트 요거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AI에 대해서 말한 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연휴 기간 때 편지에 올려드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엔트로픽. 제가 엔트로픽의 클로드 쓰거든요. 클로드를 써서 저는 코딩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얘가 코딩을 해 줘서 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 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편지 썼죠. 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엄청나요. 뭐가 차이 나냐면 이게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이 AI 기업들을 바라보는 거랑 실제 환경에서 바라보는 거 진짜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금융시장은 맨날 걱정해요. "저렇게 투자만 많이 하고 돈은 언제 벌 거야. 예, 증명해 줘." 막 이러고 있는데 "너네 주가 많이 올랐잖아." 실제 환경이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CEO나 AI를 직접 다루는 이런 분들은 저도 써 봤잖아요 최근에 이걸. 예. 그 괴리가 너무 심해요. 써 보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작인 거예요 AI. 그래서 제가 편지에도 그렇게 써 드린 거예요. 제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AI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쓴 거예요 저도. 컴퓨터를 얘가 알아서 조작을 해 준다니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각 개인화된 정보를 메모리에 다 넣어야 돼요. 이 메모리에 넣는 저장 수요가 엄청나요. 상상 이상입니다. 앞으로 작업들 엄청 할 텐데. 그리고 저만 하겠습니까? 앞으로 10억 명, 20억 명, 30억 명이 할 텐데. 예. 너무 좋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삼성전자 저렇게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너무 오르는 게 가격 부담은 있지만 예. 왜 저렇게 오른가? 왜 삼성전자가 내년에 200조 번다고 그럴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면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야 저게 말이 돼? 200조? 지금 주가 19만 원 말이 돼?'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실물 경제에서 보는 요런 진짜 현장에서 보는 거는 이것도 과소평가된 거죠. 지금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 저거 하려면. 괴리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도 유튜브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3년 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뀐대요.
컴퓨팅 데이터 센터 용량 10기가와트, 40기가, 100기가와트로 가요. 2년 만에 10배가 늘어요. 여기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늘겠어요. 예. 공급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수만 명의 코딩 천재 있죠. 얘네들이요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내내 코딩해야 되는 거랑 똑같아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요즘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 폭락하는 것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무직 업무의 90%를 얘네가 대신해 버려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예. 근데 반도체는 얘네가 만들 수가 없어요. 굴이 못 만들죠. 굴삭기 못 만들어요.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고, 예. 일각에서는 지금 막 그러잖아요. AI 거품 아니냐. 근데 이를 일축해 버렸죠.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지금 매출이 23년에 1억 달러인데 수십억 달러로 올라가고 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실제 돈이 버는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이게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은 이게 느끼는 강도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AI 성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뭐 컴퓨팅 파워, 데이터 학습 시간, 메모리 뭐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용량이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 안에 천재 수만 명이 있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안보예요. 국가 안보 수준의 게임이에요. 미국이 중국의 AI 칩 수출을 자꾸 막아버린 이유가 무역 전쟁이 아니에요. 핵무기급 기술 경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AI 인프라 기업에 주목하는 거죠.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력기기, 에너지. 예, 그래서 이건 굴뚝 산업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고. 그러니까 주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계에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은 됩니다. 저도. 예, 너무 속도 빠르니까. 챗GPT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예요. 예, 준비 안 하면 끝납니다. 뭐 투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 얘기 좀 잠깐만 할게요.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 부흥 위한 계획,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이런 거 발표했어요.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브릿지 전략이라고 하는데 너무 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초기에 배는 못 만들어요. 미국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대신 만들어 주세요. 첫 물량은 초기 몇 개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미국 배를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드는데 대신 그 조선사는 반드시 미국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유리하죠.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리조선소 갖고 있잖아요. 하나 시스템이 그래서 주가 날아간 거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도 있겠죠. 투자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외국산 선박이 또 수입함을 싣고 미국에 들어가면은 수수료 내야 됩니다. 중국 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좀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중국만 규제한 게 아니에요. 미국 외의 배는 미국 항구 들어가면 수수료. 요건 좀 약간 아쉽죠. 중국만 규제하면 좋은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법이 존스법이라고 있어요. 미국 외에서 배를 만들려면 존스법 요거를 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좀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예, 초기 몇 개 물량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데 다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미국에. 그래서 하나오션이 지금 제일 수혜긴 하죠. 이미 조선소를 가져버렸으니까 미국에. 그래서 삼성도 투자할지 모르지만 아마 현대중공업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해야만 미국 군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죠. 중국은 빠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좋고 단 일본과 일부 좀 경쟁할 수도 있어요. 일본은 아직 우리 상대는 안 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에 조선소 인수하고 뭐 이런 이제 막대한 투자 비용이 초기에는 좀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전제 조건은 뭘까요? 우리가 미국 배를 한국에서 만드는 대신 그 조건은 미국에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자재 업체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은 거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 어떻게 투자를 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내 조선사엔 좀 호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이게 되게 좀 이제 좋은 자료들이 몇 개 있어서 좀 미국 관련된 걸 좀 많이 설명해 드릴게요. 국제금융센터에서도 이제 나왔던 자료인데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원래는 이제 작년에만 해도 2.3%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을 전망한 거예요. 근데 2.8%로 상향 조정을 했고 IMF가 2.4, 세계은행이 작년에 1.6을 예상했는데 올해 2.2로 올려버렸어요.
되게 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미국 경기 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좀 얘기들도 들리잖아요. 뭐 소비도 안 좋고 뭐 나이키 주가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근데 아니라는 거죠. 경기 침체 확률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에 또 셧다운도 있었고 근데 이번 4 분기 아직 발표 안 했지만 4 분기 GDP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있어요. 예상과 실제 차이. 이게 높으면 예상보다 실제 발표가 훨씬 좋은 거죠. 보면 여기 녹색 선이거든요. 보시면 요 녹색 선이 급격히 오르는 게 보이시죠? 작년 12월 말에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다음에 이게 미국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요게 25년 4 분기.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훨씬 좋아요. 그냥 이게 쪼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보다 경기.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빠져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경기 자체가 탄탄해요 되게. 요거 지표 보시면서 요런 거는 꼭 매크로 이렇게 보실 때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산 가격도 오르고 임금 상승률 높은 것도 소득에 좀 영향을 주겠죠. 예. ISM 제조업 지수도 50 넘었고 예상보다 괜찮고요. 1년 만에 처음으로 확장 국면. 그러니까 작년 큰 폭으로 상승한 관세 실물 경제 영향이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전에는 또 물가를 안 올리겠죠. 그죠? 그런 것도 뭐 관세를 또 올린다거나 이러 우리나라한테도 뭐 관세 올린다고 하지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예. 자살골 넣는 거죠. "나 선거에서 지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서. 지난해 연준에 또 금리 인하도 효과도 있는 거예요. 지난해 연준이 금리를 또 내렸잖아요. 지금 좀 멈춰 있지만. 감세 법안 통과돼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감세 혜택이 들어갈 거고 세금 깎아 주고 뭐 또 환급해 주는 부분도 있고. 다만 AI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AI 기업들이 망가지거나 부채를 통해 자금 조달을 많이 하면 또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푸니까 이런 거는 좀 우려가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금 단단하다.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요새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미국 경기가 좋으면 달러가 세야 되는데 막 요동을 쳐요. 예. 이게 달러 인덱스는 어쨌든 약합니다. 미국 경기 좋은데 왜 달러가 약해지지?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거 왜냐하면 미국 경기는 좋은데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 행정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달러는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최근에 달러가 변동이 되게 심합니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런 거죠. 일본 엔화가 너무 약했죠. 우리 원화도 여기가 있는 거고 근데 유로화는 너무 강해요 또. 근데 전체적으로 달러는 약하지만 아시아 통화가 약한 거죠. 네, 아무튼 달러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건 트럼프의 관세 협박도 우리나라에도 25% 때리겠다 막 이러고 있고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죠. 거기에 연준을 계속 압박하죠 "금리 인하해라." 막 이러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뉴욕 연은이 엔달러 환율 점검 들어갔죠. 엔화에 개입하겠다. 이런 거 자체가 변동성을 키웁니다. 그 주요 정상들의 발언 "최근 달러화 약세 우려하지 않는다 트럼프." "달러 약세 괜찮어." 이러는데 베센트 재무장관도 아닙니다. "무슨 달러 약세? 강달러를 우리는 선호한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또 다른 얘기합니다. "달러 약세 좋아. 자연스러워." 이러고 있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엔화 약세 괜찮다." "우리 엔화 약세로 가는 거 좋아." 막 이러고 있고요. 라가르드 ECB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유로화 환율은 유로존 출범 이후 그냥 평균과 일치하다." 요새 좀 강하잖아요, 유로화가. "강한 거 괜찮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 다 생각들이 다른데 어쨌든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또 연방 정부 셧다운이 다시 재개됐고. 근데 이제 올해 어쨌든 미국도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도 있지만 미국이 지금 경기가 괜찮거든요. 이러면 이건 또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예. 근데 지금 물가는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또 달러 하락 요인이고. 그죠? 되게 혼재돼 있어요. 예. 근데 미국은 금리 인하 하겠죠. 2번이나 3번. 이건 달러 약세 요인. 근데 올해 금리 인하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다 끝나 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금리 인하 없어요. 그러면 이건 또 달러 강세 요인이죠. 올해 연말 이후로. 예. 요렇게 지금 혼재돼 있다 보니까 달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달러는 약한 게 맞습니다. 예. 약한 흐름이고 그러나 일방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어느 날은 올랐다 어느 날은 빠졌다 요걸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는 예측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유로화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 안 좋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조합이에요. 미국 경기는 강한데 달러가 세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 조합이죠. 되게 이상한 조합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뭐 이렇게 강한 이유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주식 펀드 자금 유입인데 저 위에 파란색이 신흥국이에요. 신흥국. 그다음에 밑에가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그러니까 빨간색이 글로벌. 근데 미국이 생각보다 자금 유입이 없죠, 작년에. 미국 노란색. 아시아 신흥국으로. 우리나라도 신흥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돈은 미국보단 비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은 비싸거든요. 미국의 PER은 22배나 되는데 비미국은 15.5. 우리나라는 이제 10배. 10배밖에 안 돼요. 예. 우리가 엄청 할인받고 있는 거죠. 이익 증가율도 보세요. 미국은 2025년에 12.7%, 올해가 16.3 이익 증가율. 비미국은 6.1에서 16.6으로 점프. 우리나라는요. 120%입니다. 이 10위가 아닙니다. 한국은 19.4에서 120. 세계 1등이죠. 중국도 좋고. AI 자본 지출 때문에 우리 한국이 수혜받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사이클을 보면 과거부터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로 3년 후부터 생산성이 크게 늘어난대요. AI는 2023년부터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됐죠. 3년 딱 지났죠. 그러니까 옛날에 인터넷 사이클 때 3년 지나고 생산성이 늘었어요. 생산성이 느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늘면 기업 비용이 줄어서 물가가 떨어져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시티증권에서 했던 얘기는 26년부터 생산성 재고가 가셔야 될 거다.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11월에. 그래서 유가 오르면 안 돼요. 근데 요새 유가 오르죠. 이란 문제 때문에. 이란 막 칠 것 같으니까. 이란을 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치면 이제 유가 폭등해서 난리가 날 텐데. 어쨌든 시장은 좀 거의 불안해하지만 휘발유 가격을 어쨌든 관리를 잘 해놨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때려버립니다. 빅테크 너네들이 잘못했다. 전기요금 너네가 부담하고 데이터 센터 옆에다 발전소 지어서 니들이 알아서 해. 전기요금 올리지 마세요. 막 이런 거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이렇게 어쨌든 일반적인 수요도 요 정도인데 낙관적인 수요는 요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 파란색 선 보이죠? 이게 전기요금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뉴욕 시장 선거에서 공화당이 진 거잖아요. 예. 트럼프가 진 거죠. 전기요금. 휘발유 값은 잡았잖아요. 그죠? 전기요금은 요거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 발전소. 그래서 태양광 좋고 ESS 좋고 그다음에 비상 발전기 좋고 그죠? 연료 전지가 좋은 거죠. 이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트럼프의 4대 경제 정책이 있거든요. 관세, 이민 제한, 감세, 규제 완화. 요거 관세는 부정적이죠. 이민 제한 부정적. 감세는 호재, 규제 완화 호재. 요 네 가지를 합쳤더니 작년엔 마이너스 효과가 났대요. 왜? 관세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민 제한하고. 올해는요. 올해는 0.85로 플러스 납니다. 관세 영향 줄고 감세랑 규제 완화가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트럼프의 4대 경제 정책 속에서 올해 미국 경기 괜찮아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투자도 지속하면서 성장률 더 올라갈 거고 관세로 받은 돈을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주겠죠. 요것도 호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매크로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왔던 이제 연휴 이제 지난주에 좀 나왔던 자료들을 이렇게 한 번씩 정리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국 경기 좋습니다. 그럼 미국은 주식시장이 하방이 되게 단단해요. 급 나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거 한국한테도 되게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근데 달러가 안 강해요. 그죠? 트럼프를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달러 생각보다 안 강하고 물가는 꺾이고 있고 예, 이런 걸 종합하면 괜찮아요.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일단 매크로는 그러니까 매크로에서 막 별의별 얘기 많이 나와요. 유튜브 보면요. 막 공포스러워요. 뭐 폭락하니 뭐 물가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로 가니 그런 뭐 영상들도 있잖아요. 찾아보시면. 예. 근데 우린 데이터를 믿자고요. 예. 제 말도 믿죠. 제가 뭐 미국 경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죠?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거 보고 저도 공부하는 거죠. 실제 데이터 보고. 예.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좋아요. 경기가. 예. 그걸 꼭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이슈까지 했고 이제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업 분석부터 좀 말씀드리면 한국조선해양이 아까 이제 미국에서 미 행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선박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먼저 만들되 만든 다음에는 미국에 투자해라. 그래서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예. 요거죠. 요 정책이 나왔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아마 미국 선박을 수주받아서 만들 것 같아요. 대신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 8월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합병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이 미국 투자 설립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경쟁사 하나시스템, 하나필리조선소가 시장에서 엄청 높게 거래가 돼요. 비싸죠. 근데도 미국에 투자한 유일한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수주를 하나그룹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군함 같은 거. 이건 밸류로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법인을 설립을 하는 원래 지분 60% 가져가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이제 최강식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에 있는 건데 한국조선해양이 요런 지배구조 갖고 있죠. 둘이 합쳤고 60%를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법인. 어느 회사에 투자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0%를 여기 합병범인이 현대중공업이 가져가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 이 그림대로면 수혜주예요.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그래서 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조선주 부진하지만 예. 자, 아이센스가 제목도 참 멋집니다.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라. 아이센스 진짜 작년에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진짜 고생하셨고 작년 이맘때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이센스 도대체 언제 가냐.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아이센스가. 왜냐하면 연소결당 측정기는 나왔는데 생각보다 매출은 안 되고. 예. 저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진짜 승부는 26년이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참은 게 좋지 않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막상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짜증나죠. 안 가니까. 예. 근데 이제 드디어 가고 있어요. 막 날아다닙니다. 주가가. 근데 되게 큰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라이프스캔이라는 회사랑 계약을 맺었어요. 라이프스캔은 세계적인 유통사입니다. 당뇨 관리 기업이에요. 유통도 해요. 존슨앤존스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기업입니다. 5년 동안 계약을 맺고 뭘 하냐면 그 연소결당 측정기 있죠. 요거를 아이센스가 이 회사에 공급을 해요. 브랜드는 라이프스캔 브랜드로 가요. 그러니까 OEM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온터치 비타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글로벌 여기 고객사가 2천만 명이나 된대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표 주가 올렸어요. 그래서 아이센스는 글로벌 당뇨 관리 기업들의 절반도 안 되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는데 너무 할인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못 믿는 거예요. 아이센스 너네 진짜 제대로 되는 거 맞니? 근데 이제 드디어 터지기 시작한 거죠. 라이프스캔은 환자 수만 2천만 명. 혈당 측정기 업계 거물입니다. 진짜. PL 계약은 아까 그거예요. 아이센스가 만들어주고 브랜드는 라이프스캔 브랜드 다는 거죠. 그래서 27년부터 매출에 반영돼요.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너무 좋은 계약이죠. 예. 실적도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가 코스닥 150 지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대요. 그럼 코스닥 150 지수에 무조건 들어가면 좋아요. 들어가면 무조건 좋아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사야 되거든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 때문에. 수급의 질이 달라져요. 이것도 기대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이센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이 올랐다고 비중을 줄일 게 아니라 내려오면 또 기회를 더 활용을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호재가 케어센스 에어2라고 있어요. 에어센스 1은 나왔는데 에어2는 아마 무보정일 거예요. 이제 보정은 뭐냐면 혈당 측정기를 할 때 여기 체열을 한번 해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예, 자기 혈당을 이 측정기랑. 근데 되게 번거로워요. 근데 케어센스 에어2는 제가 알기로는 무보정으로 알고 있어요. 안 해도 돼요. 되게 간편하죠. 그래서 요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내년 하반기 유럽에 진출할 걸로 예상했는데 스케줄이 앞당겨졌대요. 1년 정도. 이것도 호재죠. 미국은 아직 좀 멀었어요. 28년 정도 허가 획득. 미국도 언젠가 가겠지만 다만 미국의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을 해야 되니까 임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미국 임상 비용 때문에 실적이 한 번씩 또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도 실적 안 좋아도 제가 아이센스로 왜 좋게 봤냐면
그러니까 그 매출액 대비해서 설비 투자하는 거 있죠.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9에서 10%를 꾸준히 투자하더라고요. 예. 이익은 갉아먹겠죠. 아니 그걸 투자 안 하고 그냥 주주들한테 돌려주거나 뭐 투자를 아예 안 했으면 이익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익이 안 좋아지는 거 알면서 투자를 계속 유지한 거예요, 여기에. 그 결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도 그거 보면서 '이 기업은 괜찮다.' 예. 당장 주주분들이 싫어할 수 있어도 실적 때문에 예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포기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도 임상 비용이 들 수 있지만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 계속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HD 건설기계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실적은 좀 아쉬웠지만 올해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둘이 합병했죠. 건설기계랑 인프라코. 신흥시장 매출도 좋고 예. 딜러 재고도 많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이익 성장, 점유율 확대, 아프리카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엔진 사업도 있잖아요. K2 전차.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 엔진. 요거 옛날에 다 인프라코어가 하던 거죠. 그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요거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굴삭기도 유지 보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도 알짠 거죠.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왜 쓰다 말았나요? 자, 펌텍코리아는 이번 실적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생산 설비를 재조정하고 있어요. 원래 추석 연휴 중에 설비를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추석 연휴 중이 아니라 그전부터 했나 봐요. 영업일수에 포함이 되니까. 1분기까지는 이게 좀 이어진대요. 증설했거든요, 사공장을. 근데 이게 생산이 설비 같은 거 반입해야 되잖아요. 그게 차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는 실적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일회성이잖아요. 2분기부터는 정상화되거든요. 2분기에는 증설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 좀 부진하지만 이거는 너무 우려할 건 아니다. 최근에 펌텍코리아 또 가격도 올렸대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경쟁사보다 점유율을 잃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대요. 이것도 그만큼 펌텍코리아가 가격 올렸는데 경쟁사한테 안 뺏기고 있다는 건 충성 고객이 많다는 얘기죠. 3분기부터는 6공장도 가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진하는 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업 분석 한번 해 드렸고요. 그리고 네, 이제 업종 한번 볼게요. 아까 조선업종. 네,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백악관이 MAP를 발표했습니다. 안정적 발주를,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네들한테 발주 줄 테니까 한국과 일본 조선사에 내가 물량 줄 테니까 미국에 빨리 투자해. 요겁니다. 핵심은. 네. 한국 내 조선업체들의 미국 조선사행 자본 투자를 통해 우리 한 배 타자. 그래서 하나그룹이 먼저 간 거고 다음 타자 어디예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한국조선해양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뭐였죠? 되게 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가니까 막 주가가 막 답답했죠. 오늘 올랐네요, 모르게. 저 기대감 때문이죠. 예. 근데 어쨌든 다음 타자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시스템이 주가가 엄청 올라 버렸어요. 그죠? 비싸요. 비싼데 예. 하나 필리조선소를 미국이 있잖아요. 그걸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그걸 좀 해 주길 좀 기대하고 있고 예. 한마디로 핵심은 그겁니다. 배 발주할 테니까 투자해라 요거죠. 마스가 펀드도 출범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NH의 정현수 연구원님도 새로운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이번에 미국의 전략상선대 같은 경우 유류 운반선, 그러니까 제품 중형 석유화학 제품선 운반선 있죠. 요게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현대 미포가 잘하던 분야죠. 그리고 단순 상선만이 아니라 군함을 기대하고 있어요. 군함도 아마 발주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최광식 연구원님도 이번에 상선 및 전투와 건조의 선도함 또는 초기 시리즈는 한국에서 건조할 것 같다. 근데 부담은 된다. 미국에 투자해야 되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말만 많았던 이 마스가 프로젝트 요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된다. 하나 시스템의 주가 급등 및 설명할 수 없는 밸류는 조선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관심 갖자. 요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견고한 펀더멘털. 1 분기 메모리 가격이 당초 예상치를 상회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 분기 이후 B2C, 그러니까 소비재 업체들, 그러니까 뭐 애플 같은 기업이죠. 스마트폰 판매하고 이런 기업들은 뭐 노트북 판매하고 이런 업체들은 좀 원가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저항이 우려 대비, 근데 어쨌든 2 분기 이후에는 좀 양호해질 거래요.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메모리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애플 아이폰도 막 가격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2 분기에는 이후부턴 좀 완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1 분기는 물론 2 분기 가격 과정을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적 상향 여유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김놓고 연구원님의 의견은 뭐냐면 연초 이후로 주가 상승폭이 큰 건 누구나 부담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보는데 여기서 부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담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 하락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이 안 늘어요. 예.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진짜 아찔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들고 계신 분 많이 계시죠. 예. 실제로 뭐 댓글도 보니까 "나 아직도 들고 있다." 이런 분도 있는데 진짜 대단하신 거고, 근데 안 팔고 싶겠어요 지금? 누가 봐도 팔고 싶죠. 이렇게 올랐는데. 예. 이 들고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보유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거든요. 근데 단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수도 있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진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많이 올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올랐던 이 근거가 망가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번 연휴에 느꼈다니깐요. 제가 AI를 직접 그 AI 비서를 만들어 보면서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 버렸어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제가 아시아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NH에서 2월 9 일부터 13 일까지 했는데 메모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동의한다. 근데 우려도 된대요. 지금 잘 나가는 이 포인트들이 언젠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거 좀 고민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 상승 지속될지, 메모리 업체들 투자 많이 하면 어떡하지? 공급가잉? 중국은 왜 이렇게 생산 늘리려고 할까? 빅테크들이 투자 계속 하려나? 그다음에 좀 밸류는 지금 어떻지? 요런 고민들이 있대요. 수요는 높죠. 뭐 당연히 수요는 꺾일 일이 없고 하반기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도 투자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잊었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뭐 구글, 엔비디아 뭐 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가 엄청나게 투자하죠. 그 투자의 원조가 누구죠? 오픈 AI잖아요. 9월 달에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샘 알트만이 갑자기 한국 와 가지고 뭐라고 하고 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드는 D램 물량의 70%를 자기한테 달래요. 2028 년인가 9 년도에. 예. 그날 주가 날아가 버렸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발언 후에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그날 폭등해 버렸어요. 그거는 출발이 불가했던 거죠. 예. 자금 조달만 잘 되면 투자합니다. 뒤에도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대기 중에 있는 거죠. 근데 공급은 못 늘어요. 그래서 공급 증가는 어렵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추격하는 건 좀 무섭죠. 중국 CXMT가 CXMT죠. 상장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신규 장비 발주할 거고 아직은 기술력 떨어져요. 아직은 경쟁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메모리 값이 비싸니까 CXMT에도 일부 주려고 하는 좀 부분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거는 대세의 지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무서운 건 그거죠. CXMT가 투자를 많이 해서 삼성 하이닉스 정도의 H밴 경쟁력을 가지면 그땐 진짜 무섭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너무 어려워요. 격차가 아직 몇 년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너무 저는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주말에 그러니까 주말은 아니고 요번 주 들어와서 제가 기사들을 읽어봤거든요. 중국 CXMT 우려가 좀 많더라고요. 내용들 보니까. 예. 근데 오늘 주가 보셨잖아요. 예. 주가를 보면 아직은 중국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긴장은 해야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현실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좋죠. 오늘 하나솔루션 날라갔고 OCI홀딩스 갔는데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2월 12일에 발표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려 왜곡 집단. 예.
중국이죠. 중국에서 만든 거 쓰지 말란 얘기예요. 태양광 프로젝트 하려면 비중국에서 만든 걸 많이 쓰란 얘기입니다. 태양광 40%, ESS 55, 부품 제조 55%, 이거를 비중국산을 쓰면 보조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거 많이 쓰면. 근데 태양광이나 ESS는 거의 중국산이에요. 중국 없으면 하기 어려워요. 근데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 거 써야 됩니까? 한국 거. 그래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중국 업체 트리나 솔라, JA 솔라는 미국 그 모듈 설비 있죠. 이거 미국 기업에 매각하고 있대요. 예, 매각을 한 것 같고, 베트남에서도 미국 사업 철치. 요게 아마 중국 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수혜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양광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해지는 미국의 중국 규제, 미래에셋증권의 이진우 연구원님도 미국 신규 의료 외국 집단 지침이 발표됐고, 태양광은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에서 폴리실리콘 모듈 가격은 오를 거다. 예. 풍력도 중국 위주로 좀 꺾인대요. 풍력은 수요가. 그래도 비중국 해상 풍력 좋다. 중국 제외한 해상 풍력은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영국, 미국도 살아난대요. 트럼프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영국, 미국, 독일, 폴란드.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가 해상 풍력이 136%나 증가할 거래요. 요런 걸 보면 CS 윈드한테도 괜찮겠죠. 예. 탑픽은 어쨌든 오시아 홀딩스입니다. 비중국 폴리실리콘 수요 급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베트남 신규 웨이퍼 공장 가동. 중국 구조죠. 예. 가치를 재평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이 좋은 이유고, 오늘 삼성전기 날라간 게 이것 때문이에요. 무라타 CEO가 뭐라고 했냐면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데이터 센터 커패시터 MLCC입니다. 가격 인상 고민 중에 있다. 투자 열평이 3에서 5년 이어질 거래요. 아니, 앞으로 3에서 5년 동안 MLCC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저거 가짜 아닌가? 이걸 고민 중에 있나 봐요. 저 진짜 수요 맞나? 우리한테 주문 주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가짜면 큰일 나거든요. 가짜로 가주문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일 가능성이 높죠. 설 연휴 기간 우리 실동한 무라타와 타이유된 삼성전기 경쟁사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오늘 삼성전기가 얼마 올랐죠? 15% 올랐나요? 아까 보니까. 예. 아마 갖고 계신 분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여기까지 들고 가다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이걸 다 끌고 온 거죠. 근데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예. 무라타 CEO가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 앞으로 3년은 더 이어져요. 이 사이클이. 데이터 센터 투자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MLCC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원래 작년 24년 연말에 AI 서버용 MLCC가 2030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할 거로 예상을 했어요. 당연히 성장한다고 예상하죠. 18%. 작년 연말에는 30%로 올려놨고, 올해 2월에는 지금 이마저도요. 이거 30% 더 나올 것 같다. 연평균.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수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AI용 수요는 무라타 공급 능력이 2배랍니다. AI용은 MLCC는요. 무라타랑 삼성전기가 독점이에요. 거의 둘이.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는 삼성전기 얘기랑 똑같은 거죠. 저수익의 범용 MLCC는 비중 줄입니다. 저기는 중국과 경쟁하는 시장이거든요. 저거 줄이고 AI로 가는 거죠. 여기는 중국이 못 들어와요. 예. 그리고 유통상들이 보유한 MLCC 물량이 있어요. 이게 재고가 엄청 줄었대요. 이제 공급이 없나 봐요. 이들도 급한 거죠. 가격을 아마 올렸나 봅니다. 유통상 가격 인상은 대체로 이 MLCC 업체 대비 선행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올리면 이제 MLCC 업체도 따로 올립니다. 그래서 무라타랑 삼성전기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증설은 많이 안 해요. 그냥 한 10% 정도. 통상적인 수준으로 하는 거죠. 지금의 사이클은 어쨌든 지금 예전과 완전히 다른 거죠. 2017년에 아이폰 X가 나왔어요. 대화면. 그때 되게 사양이 좋았거든요. 그때 MLCC 수요가 폭발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근데 그때는 아이폰이 잘 팔릴 때고, 근데 아이폰 수요가 어느 시점에 꺾이잖아요. 지속성이 오래가지 않아요. B2B 데이터 센터는 되게 오래가요. 수요가 한번 폭발했다 옆으로 갔다 다시 폭발했다 옆으로 갔다, 이런 사이클이 아니에요. 계단식이죠.
그래서 AI 서버용 MLCC는 적층 수도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만드는 건 오래 걸리고. 예. 여기도 나왔던 건 뭐냐면 AI 서버용 그 컴퓨팅 보드에 탑재되는 MLCC가 1.5에서 2.5만 개래요. 작년 11월에는 1만 개에서 2만 개 예상했대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거죠. 계속 수요는 느는 거죠. 공급은 적고. 이게 삼성전기 영업이익률입니다. 이익률과 매출. 매출 요렇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가격 인상을 안 하면 요렇게 가고요. 가격 인상하면 역대 최고치로 가는 거죠. 오늘 왜 15% 오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내용입니다. 자, 시황 코스피 7,900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간다가 아니라 계산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2025년 12월 말 26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가 작년 말에 330조를 예상했는데 지금은요. 457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반도체 때문이죠. 내년 전망은 367조에서 521조. 반도체가 137조에서 259조. 삼성 하이닉스 이익 추정치가 급격히 오르니까 우리 계속 봤잖아요. 네,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은 여전히 좋아요. 고객 예탁금 103조. 시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12월 현재 반도체 PER이 6.7배, 반도체 뺀 PER은 14.8배래요. 예, 요걸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반도체가 2년 이상 연속, 그러니까 2년 연속 이익이 증가하는 연도에 PER이 있잖아요. 이익이 2년 이상. 사이클이 호황일 때죠. 그때 PER 평균 하단이 8.9배래요. 하단이 PER. 그거 적용해 보니까 6,650 나옵니다. 그리고 PER 고점 있죠. 고점의 평균은 12.1배래요. 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더니 7,870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죠? 6,650에서 7,90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요 사이. 저도 이번 사이클은 6,000 넘는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6,000원 한번 넘을 것 같고 6,500, 7,000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6,500 가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아도 그때부터 만약에 그냥 가면 그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지만 이번 사이클 이런 실적이나 AI를 보면 5,500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보고서도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요. 그 다음에 지금 춘절이죠. 중국은 이번 주에 춘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춘절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설날에 저 명동을 갔어요. 제가 설날에 한 번씩 명동 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완전히 달라요. 작년에는 동남아, 일본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요.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명동에 그날 갔더니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중국어만 들려요. 진짜로 중국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명동은 거의 한국인이 없어요. 그죠? 명동은 대부분 외국인인데 그 비율을 보니까 중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니까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갑자기 이제 이게 주식시장과 관련 없는 얘기지만 저희 느낌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아디다스 갔거든요. 신발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아디다스 별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제가 몇 년간은 아디다스를 잘 안 봤어요. 디자인도 별론 것 같고. 근데 그냥 기대 안 하고 들어갔는데 디자이너가 바뀌었나 봐요. 너무 세련된 거예요. 아디다스가 왜 이렇게 변했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몇 년 만에 갔는데 아니 아디다스가 이게 다시 옛날 엣지를 찾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좋더라고요. 신발 라인업도 많이 바뀌고 특히 옷 같은 거 있죠. 디자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만약에 주식시장으로 치면 얘는 재평가 받아야 된다. 나이키 매장을 갔어요. 혹시 나이키에 근무하신 분들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냥 제 느낌입니다. 나이키는 왠지 좀 태보한 것 같아요. 거기 매장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 명동 매장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명동 중심가에 있는 그 매장 들어갔거든요. 거의 외국인이죠. 근데 원래 나이키가 되게 멋있었거든요. 디자인도. 근데 이게 아디다스랑 비교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옛날 나이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 느낌은 작년에는 어쨌든 그 제가 아디다스는 한 3년 만에 들어간 것 같은데 예전 아디다스랑 확실히 달라졌고 작년에 나이키 괜찮았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좀 그래요. 아무튼 제 느낌은. 예. 그래서 갑자기 명동 얘기하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야 영원한 승자는 없구나.' 예. 제가 느끼는 그런 이제 느낌이죠. 이 디자인에 대한.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음.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예.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고. 이것도 똑같아요. 일본을 많이 갔어요, 중국 사람들. 근데 한일령 때려 버리니까 반토막 났어요, 일본행이. 이게 대부분 어디로 왔냐면 한국 서울로 옵니다. 항공편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게 방일 중국인 수 상회한 게 8년 만에 처음이래요. 예. 처음. 그래서 백화점 매출 외국인 늘고 있고 예. 중국인이 실제로 많이 온대요. 원래 태국을 많이 갔어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중국 배우 인신매매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태국도 폭락. 환율도 우리나라가 좀 이게 약하니까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구조적 시작이죠. 호텔, 유통, 뷰티 이런 걸 일시적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끝나서 마무리할게요. 예 오늘은 공시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공시 봤는데 소개할 만한 게 없었어요. 자 오늘 이제 코스닥이 난리가 났고요. 코스피도 난리가 났습니다. 신고가. 못 갔던 코스닥도 다시 한번 고점 넘겼죠. 오늘 놀라운 건 외국인들이요 코스닥을 미친 듯이 샀습니다. 1조 산 거 처음 봤어요. 코스닥을. 코스피는 팔아버리고. 개인은 다 던져버렸어요. 개인 투자분들은 요즘에 패턴은 명확해요. 급등하면 다 던지시고요. 급 나가는 날 그냥 사버립니다. 예. 요즘엔 좀 그런 매매고 대신에 ETF를 또 많이 사세요. 그래서 개인이 팔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개인들 자금에 금융 투자 있죠. 여기 ETF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ETF 생각하면 개인들이 또 샀을 수도 있죠. 개별 기업은 팔았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오늘 특징은 외국인들이 1조를 코스닥 샀다는 게 너무 좀 의외였죠. 예. 원래 코스닥 잘 안 사거든요.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산 게 증권주 뭐 난리 났습니다. 막 다 상한가 가고 LS증권도 갔어요. 예. 좀 8,600원. 예. 참 힘겹게 갔습니다. 그리고 우주 태양광 뭐 페로브스카이트 요즘에 아주 뜨겁죠. 그래서 유니테스트, 하나솔루션. 해운주도 오늘 좋았고 요새 페노션도 좋죠. MLCC 삼성전기 날라갔고 그 안 가던 사마콘덴서도 드디어 갑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사마콘덴서 안 가냐." AI가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자율주행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사이버캡 있죠. 완전 자율주행 택시 요거를 올해 4 월부터 생산을 시작한대요. 예 그럼 이제 호재가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강했고 오늘 토큰 쪽도 강했고 예. 두나무 관련주도 좀 괜찮았습니다. 자동차도 오늘 한우 시스템이 18% 올랐어요. 기아, 만도, 현대차 다 괜찮았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하나오션이 급등했고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2차 전지도 삼성 SDI가 호재 나왔어요.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갖고 있는데 그거 매각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시로 나왔나? 아마 그랬을걸요. 그죠? 공시였나? 맞죠? 예. 기타 경영상. 아 요거 아닌가? 잠깐만요. 공시였던 것 같은데. 그죠? 아 여기 있네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을 추진한다." 호재죠. 예. 그럼 현금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큰 호재가 하나 나왔고 뭐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도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도 뭐 뜨거워요. 아스플로 상한가 가고 PSK홀딩스, 유진테크 뭐 예 재료도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 KNJ, ISC, 원익QNC 뭐 뜨겁습니다. LNG도 오늘 좋았고 한국카본도 오늘 5% 올랐고 원전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IT는 다 좋았어요. 삼성 SDS만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풍력도 오늘 괜찮았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풍력. 예. 올해 해상 풍력 괜찮을 거란 내용이 있었죠. 18%. 세아제강지주. 예. 여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았고 석유화학도 좋았고 SKC도 오랜만에 좋았네요. 아이폰, 태양광 예. 다 괜찮았고 리튬도 좋았고요. 거의 대다수 업종이 다 급등해 버렸습니다.
오늘 안 간 게 또 있죠. 신규 상장주 면세점은 참 안 좋고, 통신주 오늘 좀 쉬었고요. SK텔레콤. 엔터주 좀 쉬었습니다. 그래도 하이브가 40만 원 넘었네요. 네, 하이브 40만 원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거의 다 좋았습니다. 거의 다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증권주, MLCC, 반도체, 건설주, 조선주 좋았고, 오늘 아쉬운 거 통신주, 삼양식품 조금 아쉬웠던, 네이버도 아쉽고, 참 네이버 안 갑니다. 아쉽네요.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뭐 코스닥은 뭐 다 좋았고요. 다만 시어스테크, 세트레가인 진짜 많이 올랐죠 최근에. 좀 차익 매물 같아요 이쪽은. 악재 나온 건 없어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에 걸쳐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 요 내용들이 여러분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발 좀 그 네이버 밴드나 카톡방이나 저를 사칭해서 가입 유도하고 돈 달라, 다 사기고요. 거기에 그 어떤 제 비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저는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해요. 제가 비서가 어디 있으면 제가 무슨 사장님입니까? 저는 혼자 다녀요. 전 매니저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혼자 다녀요. 그런 비서 없어요. 그래서 제발 속지 마시고 사칭에 제발 주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고마 말씀드렸고, 이번 주 이제 토요일은 또 강연회 있죠. 그래서 또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방송 올려드리고,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보통 함께 배우기 올려드리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아마 이번 연휴 기간에 제가 3개나 올려드려가지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하는데,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은 함께 배우기 없을 수도 있다는 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쉬려고요. 좀 쉬긴 쉬었는데 연휴 기간에 좀 제가 또 작업할 게 좀 많아가지고 사실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자,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